자, 이번 시간에는 18기 첨삭반에서 연습했었던 용어형 문제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답안 작성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먼저 답안 작성에 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제 근거인데요. 출제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득점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꾸미기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제 근거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번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낼 때 누가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출제를 한 다음에 출제를 할 때는 뭐 그냥 문제만 출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도 같이 출제를 하는 건지 그거를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출제자는, 자, 출제자가 있는데 이 출제자는 인력공단에서 미리 섭외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력공단에서 출제자하고 채점자하고 면접자하고 그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24년이면 23년에 미리 그 공고를 해서 출제를 그 원하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뭐 면접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섭외를 해 놓죠. 그 자격에 의해서 섭외를 다 해 놓고 이분들에게 이제 그 출제 문제를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뭐 시간이 맞으면 자기가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일정 양식이 있어요. 일정 양식의 A4 용지 일정 양식으로 된 뭐 한 요렇게 생긴 우리 답안지처럼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여기에 문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그 출처가 어디고 내용은 뭐고 이렇게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력공단에 제출된 답안이 그러니까 이제 요게 출제 근거가 되는 거죠. 출제 근거. 그러면 이 출제 근거가, 자, 채점을 할 때 채점자가 있겠죠. 이 채점자가 이 출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에 출제 근거와 근거에 있는 내용을 얼만큼 많이 썼나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점수를. 그래서 고득점이 되려면 출제 근거에 준하게 작성을 하는 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이 출제 근거에 벗어나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을 나는 시험 꽉 채웠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점수를 못 받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시험 발표 날 점수가 발표가 되고 내가 왜 이 점수밖에 안 되지? 라고 자책을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왜? 출제 근거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출제 근거에 준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일단 답안을 출제 근거에 준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를 할 때 출처가 어딜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출처. 내가 지금은 자료 홍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 홍수의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자료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 많은 자료들 중에 시험에 출제자가 출제할 만한 출처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게 거의 그쪽에서 만든 게 답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출처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 출제자도 출제를 할 때 막 그 좀 공신력이 떨어지는 데서 출제를 하게 되면 민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건 잘못된 내용이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곳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출제 근거로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법, 규칙, 지침 이런 법하고 그 다음에 뭐 공신력 있는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 출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출처를 생각을 해보고 가장 그 출제 근거에 준할 수 있는 출처를 생각을 해보고 그 거기에 있는 답을 찾아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 자, 고득점을 받으려면 출제 근거에 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출제자가 이제 그 답안을 채점을 할 때 그 채점자의 재량이 있어요. 채점자의 재량. 그러니까 아 이건 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잘 썼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작성을 하려면 평소에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연습이. 그러니까 핵심을 찾아내서 작성하는 연습. 핵심을 찾아내는 연습. 일단 출제 근거와 자 여기 출제 근거와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출제 근거가 이제 채점 근거가 되는데 이 채점 그 출제 근거에는 그냥 내용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내용만 이게 근데 여기에서 핵심을 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핵심을 집어내서 이걸 집어내 가지고 여기 답안에다가 딱 표현을 한 거지. 이렇게 핵심을 이게 그러니까 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딱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답안을 꾸미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거. 그게 똑같은 답안이더라도 이제 그래서 출제자에게 만약에 그 출제 근거와 준하게 답안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한 7점을 받았어. 7점이야. 근데 핵심을 막 집어내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놨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감동적인 답안이야.
이렇게 되면 이건 8점이 된다는 거죠. 8점. 그래서 이런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그 연습이 이제 꾸미기죠. 꾸미기.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핵심을 꾸미기 할 줄 알아야 돼요. 답안을 꾸미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답안에 똑같은 내용을 작성을 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이쁘고 핵심을 표현한 거, 이거는 연습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그 기량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술사 공부는, 이 기술사 공부는 처음에 굉장히 그 서툰 답안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면 누가 뭐 처음부터 잘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계속 만들면서 만들면서 결국은 세련된 답안을 만드는 과정이, 세련된 답안을 만드는 이 과정이 기술사 공부예요. 기술사 공부. 기술사 공부의 핵심은 내 서툰 답안이 세련된 답안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기술사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답안을 그냥 막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를 탁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핵심을 짚어내고 그 핵심을 꾸밀 줄도 알고, 이런 것이 기술사 답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꾸며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11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11문제를 보면서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쓰라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 수험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해가지고, 안전난간 이제 그림 뭐, 자, 이 그림이죠, 뭐.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안전난간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추락을 방지하게 하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답안을 구성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답안에다가, 자, 뭐, 안전난간을 해갖고, 뭐, 추락의 방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난간 뭐, 구조 및 설치 요건하고, 그 다음에,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뭐, 치하 4점,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치하 4점.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쓴 게, 이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출처가 어딜까? 1번 출처가 어딜까? 출처는 이게 찾아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해가지고 요 안전난간 이렇게 그림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그 높이는 어떻고 2단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출제자가 이 안전난간에 대해서 이것만 썼을까요? 요 구조 및 설치 요건만 그 출제 근거에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만 있을까요? 다른 것도 같이 출제를 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출처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전난간과 관련된 다른 내용이 있죠.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내용을 뒀을까요? 일단, 안전난간이니까, 자, 법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법적 근거.
그런 거 있겠죠. 42조 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2조 추락의 방지도 있을 거고, 제일 먼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이거 13조인가요? 아, 뭐 그렇게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전난간은 아무데나 막 설치하는 겁니까? 이 설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설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설치 장소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설치를 이제 설치할 때 그 유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하고 안전난간 뭐 사용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설치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어쨌든 유의사항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답안을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일단은 첫 번째는 작성을 할 때 첫 번째는 출처를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 다른 내용, 이 출제 근거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안전난간에 여기 최하사점을 두는 거는 안 맞겠죠. 내용 이거는 안 맞겠죠.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볼게요. 물리적으로 답안이 22줄이에요. 이게 22줄이야. 이게 22줄이야. 22줄 한 장의 답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2장도 쓸 수 있고 3장도 쓸 수 있어. 하지만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문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10문제를 작성을 하려면 100분 동안이니까 한 문제당 10분이잖아요. 10분 동안 작성을 하려면 이 한 장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죠. 한 장보다 적으면 뭐 그만큼 시간이 적게 드니까 그 유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 채점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 한 장씩 썼는데 왜 너만 뭐 이렇게 뭐 4분의 3을 써? 너는 4분의 3을 쓰면 너는 내공이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남들처럼 한 장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남아서 뭐 한 장 반, 2장을 썼다? 그건 괜찮아요. 시간이 남았으면. 근데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 10장을 시험장에 가서 이제 거의 작성을 이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험장에서 10장을 작성하면 거의 100분에 딱 맞아 떨어져요. 거의 100분에. 시험장 가서 이런 이제 문제를 딱 받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경우, 자, 이 문제를 내가 100% 나올 줄을 알고 준비했으면 그냥 암기한 대로 쫙쫙쫙쫙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내가 준비하지 않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그 연습한 대로 이 출처 바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 뭘 써야 될지 바로바로 즉석에서 딱딱딱딱 생각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딱딱딱 쓰는데, 그걸 어떻게 10분 안에 쓰냐고. 그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 시간 내에 탁탁탁탁 써가지고 쓰고 그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하는 거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냥 제출하기만 하면 합격을 하는 거 시험도 아니잖아요. 제출한 답안 중에서 제일 잘 쓴 답안만 합격을 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내가 준비를 해서 그게 시험에 나와서
시험장 가서 써가지고 그렇게 합격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를 바로 즉석에서 출처 생각하고 다른 내용 생각하고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연습이 돼야지 바닥 탁탁탁탁 돼가지고 10분 안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10분 안에 써가지고 10문제를 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받으면 이런 문제를 받으면 내가 그 출제 근거에 준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이 된 사람은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연습이 됐으니까 탁탁탁탁.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문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103회 때 합격을 했는데 거의 뭐 그 예상 문제가 없었어요. 뭐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조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제가 연습한 대로 그래서 합격을 했지. 뭐 완전히 그 연습한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면 일단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하고 그 다음에 1번 개요는 두 줄만. 자, 두 줄만 간단히 안전난간은 뭐뭐뭐뭐 해야 된다. 자, 이 개요를 자, 이 개요를 자, 이렇게 있으면 22줄이잖아요. 이 22줄인데 3줄, 4줄, 5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5줄. 막 이렇게. 개요를.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개요라는 거는 어쨌든 생각이잖아. 거기에 뭐 핵심 키워드도 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요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 자 요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 요구한 거와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것들 쓸 거 아니에요. 관련된 것들. 자, 근데 22줄에서 5줄을 써버리게 되면 4줄, 5줄을 써버리게 되면 이걸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내가 다른 걸 써야 할 거. 자, 이게 뭐예요? 점수를 받는 거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항목. 물론 개요도 점수를 주긴 합니다만 개요를 잘 썼다고 점수를 많이 주진 않아요. 뭘 잘 써야 점수를 잘 주나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거를 막 풀어서 썼을 때 점수를 많이 주는 거지. 개요를 막 많이 썼다고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개요는 아예 안 쓰면 그건 또 이상하니까 최소한으로 쓰고 어차피 2줄 쓰나 5줄 쓰나 점수는 똑같은데 왜 5줄을 쓰냐고.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이걸 2줄을 쓰고 내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걸 쓰는 게 그게 효율적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점수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시스템으로 주잖아요. 응? 채점자가 출제 근거에 있는 내용 그거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많이 쓸 수 있게끔 한 줄이라도 더 쓰면 그걸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개요는 2줄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답안을 받으면 막 4줄, 5줄 막 심지어는 반 페이지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울컥울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난간의
설치 위치가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자, 근데 설치 위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 설치 위치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중량물 취급 계급부, 작업대, 작업계단 통로, 흙막이 지보공 상부. 자, 요거는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나는 출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작업 지침 중심 이렇게 그냥 출처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그냥 안전난간의 설치 위치를 쓰는 것보다 출처까지 쓰게 되면 1점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1점이라도. 자, 그러면 그 1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데 필요한 점수가 720점이에요. 1교시 180, 2교시 180, 3교시 180, 4교시 180. 이 4교시 180점씩 맞아서 합산을 하게 되면 720점이 나와요. 근데 이게 719점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또 봐야 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출처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면 채점자가 이 사람 출처도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그래서 1점이라도 추가로 주게 된다고 한다면 불합격에서 글자가 이 불자가 바로 합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합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1점을 받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여러분들 똑같은 답안인데 다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출처까지 다 대제목 옆에다가 출처도 다 써놨어. 이 사람이 답안을 여러분들 답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맨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이 출처까지 썼네? 야, 이 사람 기특해 보이네? 그럼 점수를 주겠냐고 안 주겠냐고. 이 재량 점수라는 게 있다니까요. 채점자의 재량 점수. 그 채점자의 마음을 움직이면 1점이라도 더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이뻐 보이면 좀 실수했더라도 그거 감점 안 하고 점수를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에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돼. 내가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알아주겠지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 어필을 해야지 그 사람이 알아먹어 주는 거예요. 절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알아서 달아주겠지. 없어 그런 건.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답안에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팍팍 해주셔야 돼. 그러면 그게 결과로 돌아온다. 자, 그 다음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 규칙에 있는 내용 딱딱딱딱 써주는 거죠. 자, 원래 이제 그 물어본 거에 100%, 80% 그리고 60% 뭐 그다음에 뭐 30% 이렇게 썼을 때 점수 비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만약에 지금 그 규칙에 8가지다. 그러면은 8가지를 충실하게 썼느냐? 아니면 뭐 한 80% 썼느냐? 70% 썼느냐? 그러면 거기에 주어진 점수가 있어요. 그 주어진 점수대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뭐 이제 그 6점이냐, 기본점이냐, 아니면 그 7점이냐, 아니면 정말 고득점인 8점이냐, 아니면 뭐 5점이냐, 4점이냐. 5점이냐, 4점이냐는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내가 그만큼 미흡하게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답안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정확하게 쓰셔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안전난간 사용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이것도 표준 안전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부로 제거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난간에 기대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써줬을 때 점수를 받는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좀 줄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제일 작게 이제 줄인 건데,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자, 하고 안전난간의 정의, 그 다음에 안전난간의 설치 위치, 그리고 설치 요건. 자, 구조는 어떻게 되고 설치 요건은 어떻게 되고 딱딱 그 구분해서 딱딱 써줬죠. 그리고 안전난간 사용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여기 뭐 규칙 제13조,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5조, 여기도 표준안전작업지침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지금 답안도 엄청나게 좋은데 더 좋단 말이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답안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좀 크게 쓰겠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자, 낙하물 방지망. 자,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이에요. 낙하물. 그러면 낙하물 방지 조치죠. 낙하물 방지 조치. 낙하물 방지 조치에 의해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문제를 작성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출처가 어딜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출처는 규칙에 있는 내용이겠죠. 규칙.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뭐 이런 법적 기준 같은 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법에 있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아니면 표준안전작업지침 아니면 코샤 가이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출제자가 출제 근거를 아마 제출을 했을 거예요.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을.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떤 내용? 일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냐고. 이거 그냥 법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인지 그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낙하물 방지망을 이제 설치하는 목적은 이제 그 낙하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이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이 있으면 낙하물 방지망에 대한 방망에 대한 기준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방지망 설치 기준이잖아. 방지망 설치 기준은 뭐 여기 이렇게 방지망이 있으면 첫 단은 10m 이에, 그 다음부터는 뭐 간격 10m 이하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이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는 이 설치 기준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 방망에 대한 기준도 있지 않을까? 그죠? 있겠지. 방망의 기준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설치니까 설치 해체 시 뭐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안전대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기만 하면 땡이에요? 설치만 하면 땡인가? 아니죠. 관리도 해야 되잖아. 관리 기준도. 그러니까 설치 기준도 있고 관리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설치 해체 시 안전대책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답안에 녹아야 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답안에 일단 녹여야겠다. 자, 그러면 답안을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자,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번 개요가 되겠죠. 그래서 개요 두 줄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이제 뭐 일단 법적 기준, 낙합을 방지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물어본 거, 낙합을 방지망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뭐 방망 기준, 그리고 뭐 설치 해체 시 안전 대책. 5번 낙하물 방지망 관리 기준. 뭐 이렇게 쓰면은 최대한으로 여기 들어갈 건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해갖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목적, 법적 기준, 그 다음에 뭐 설치 기준, 방망에 대한 기준, 그리고 관리 기준. 자, 저는 여기에 이제 그 설치 해체 시 안전 대책을 안 썼는데, 자, 이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해가지고 개요 두 줄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목적과 법적 기준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방망 기준,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 관리 기준,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례 위험 장소에 낙하 비례 위험 장소에 사업주 조치해가지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하고 수집보호망 설치하고, 그러니까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여기 이제 문제였으니까 이 외적으로 수집보호망도 설치하고 방호선반선도 설치하고 출입금지 구역 설정하고 보호구의 착용도 해야 한다라고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안을 보면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낙하물 방지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쓰고, 뭐 그 이렇게 이제 그 한 장으로 끝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요렇게 이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답안, 그리고 이 출제 근거에 준하게 답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내용도 그 작성함으로써 추가점까지 얻을 수 있는 답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건설용 곤돌라 안전장치. 자, 건설용 곤돌라 안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받으면 항상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Y를 생각해야 돼요. Y. 왜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하면 답안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Y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답안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왜 하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왜 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순서대로 내가 배열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왜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것도 넣었다가 저것도 넣었다가 막 이렇게 넣었다가 그냥 나중에는 짬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답안에 그 일관성 없는 답안이 되고 흐름도 안 좋고, 이 흐름이 안 좋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거죠. 스토리가 없다. 스토리가. 답안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 자, 이게 설계를 해서 설계의 위험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위험성을 감소한 설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하잖아. 그러면 시공을 하면 이 시공을 하면서 그냥 시공만 하면 돼요? 시공을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계측을 하잖아. 계측으로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 가는지 확인을 하다가 뭐 조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돼. 그러면 그 상황을 보정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 정상화가 되면 다시 시공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는 이런 스토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답안은.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건설용 곤돌라의 안전장치를 물어봤어요. 곤돌라의 안전장치. 일단 곤돌라가 뭐냐면, 자, 곤돌라가 이제 고소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중기죠. 이렇게 양중기. 여기 이제 케이지 이렇게 있으면 케이지에다가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와이어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외벽 벽면에 그 벽면에서 그 고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장치를 곤돌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곤돌라가 여기에 그냥 곤돌라 안전대책을 또 물어보면 될 텐데 안전장치를 물어봤어. Why? 왜 안전장치를 물어봤을까요? 안전장치가 중요하니까. 안전장치가 사람의 실수, 기계의 실수에 대비해서 그 안전장치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설용 곤돌라 안전장치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1번 개요, 2번 안전장치 해가지고 막 안전장치 막 그 리미트 스위치가 어쩌고저쩌고 뭐 과상승 방지 장치가 어쩌고저쩌고 뭐 과부하 방지 장치 어쩌고 그래갖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곤돌라 설치 시 안전대책, 곤돌라 설치 시 안전대책, 그리고 뭐 곤돌라 사용 시 유의사항 뭐 해가지고 곤돌라 사용과 관련돼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답안을 작성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일단 곤돌라 뭐 설치 해체 시 유의대 뭐 안전대책하고 뭐 이렇게 답안을 작성했어. 자, 이렇게. 근데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는 출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자, 출제 근거도 중요하지만 출제자는 내가 이 문제를 냈을 때는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출제 의도를 냈을 거란 말이야. 출제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출제 의도는 뭘까? 일단 곤돌라가 안전장치가 어떤 게 왜 있어야 하는지 필요성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장치의 필요성. 응?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이렇게 있고, 안전장치의 뭐 종류가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출제자가 이 출제 근거에는 이 사람이 출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곤돌라 설치 해체 시 안전대책이 있을까? 이 안전장치를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점검 관리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면 안전장치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까요? 곤돌라 설치 해체 시 안전대책을 내가 거기다가 출제 근거에다가 그걸 넣을까요? 안전장치를 왜 물어봤을 거야 이거 왜? 응? 안전장치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그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매뉴얼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답안에 써야 한다는 얘기지. 자, 한번 볼게요. 자, 건설용 곤돌라 안전장치 해가지고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추락을 방지하고 기계적 고장에 대비하고 위험을 방지하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이제 필요한 를 하는데, 요거를 또 분류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일 세이프, 기계 고장 대비한 거, 그 다음에 풀프루프, 인간의 실수에 대비해 인간의 실수에 대비해서 인간의 실수를 실수에 대비해서 이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전장치 점검 방법 및 관리 방법,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안을 보면, 실제 답안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건설용 곤돌라 안전장치 해가지고, 안전장치의 필요성, 추락을 방지하고 기계적 고장 대비하고, 자, 컨트롤 판넬이 뭐 이렇게 쭉 있고, 과방자. 자, 건설용 곤돌라 안전장치를 페일 세이프, 기계적 고장에 대비해서 과전류, 자동 수평, 비상정지 장치, 블록 스톱, 그 다음에 인적 오류 대비해서 과상승 방지 장치라든지 권가 방지 장치라든지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있고, 이거를 점검 관리하는 방법. 자, 이렇게 되면 답안이 다른 뭐 안전대책 이렇게 있는 답안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답안이 보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받으면 문제지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지가 있어. 문제지에 뭐 1교시 막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있고, 사인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받으면 여기에 이제 문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지에다가 답안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1번 개요,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이거 보고. 자, 이렇게 이제 빠른 시간에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는데, 이걸 빠른 시간에 이제 구성을 하려면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근데 연습을 할 때 항상 why, how를 생각을 해야 된다. why, how. 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자,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가 조건이죠. 조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자, 이거 출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죠. 규칙에 그 4가지 뭐 버팀대의 기납 뭐 이런 거 그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이제 물어본 문제예요. 일단 그걸 물어봤어. 근데 이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냐면 1번 개요, 2번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 그리고 흙막이 시공 시 흙막이 시공 시 안전 대책, 그리고 그 다음에 계측 관리 이렇게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흙막이 시공 시 안전 대책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일단 물어본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물어본 거잖아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왜 해야 될까요? 왜? Why? 흙막이를 시공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대처를 못 하니까 그렇겠죠. 이게 실제로 굴착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상 상황이 발생이 되면 뭐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보강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그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이유를 쓰고요. 그죠? 이유를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거, 정기적으로 물어본 점검사항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흙막이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계측밖에 없어요. 계측. 시공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계측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계측을 정밀하게 해서 이 계측이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되고 관리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측을 하려면 계측 항목, 계측 주기, 계측 빈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뭘 그냥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답안이 좀 원래 그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제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물어봤으면 이거는 계측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측 문제예요, 이거 계측 문제. 그러면 답을 이제 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해가지고 흙막이 지보공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집안의 붕괴를 방지하고 뭐 외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점검사항 4가지 쓰고 그 다음에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시기 빈도 계측 관리 기준 쓰는 거죠. 그래서 계측 관리 기준도 주의 경고 위험 이 단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의 단계일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경고 단계일 때 어떻게 하고 위험 단계일 때는 어떻게 되고 자 이렇게 답안을 자 보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흙막이 지보공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해가지고 흙막이 지보공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목적 그 다음에 정기적 점검 사항 계측기를 통한 점검 및 이상시 조치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계측 주기 그 다음에 계측 빈도 그리고 계측 관리 기준 이렇게 딱 써주면 내용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 정기적 점검 사항에 출처 정확히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다.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흑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합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흑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합의 종류. 자, 흑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합의 종류 물어봤는데, 일단 토합의 종류에는 뭐 주동토합, 수동토합, 정지토합이 있죠. 정지토합이 있고, 그 다음에 토합의 안전성 검토도 있고, 그 토합을 가지고 안전성 검토도 있고, 그리고 토합이 이제 그 토합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문제점. 그리고 토합의 종류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토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경감 방안. 그리고 토합을 경감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계측밖에 없잖아. 계측.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 써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 경감 방안, 자, 그 다음에 계측, 토합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측이란 말이에요. 계측. 그래서 계측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흑막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 흑막이 뭐 붕괴 방지 대책, 붕괴 원인, 붕괴 방지 대책 이런 걸 써주는데, 물어본 거에 대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토합이란 얘기잖아. 토합. 이 토합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막 써줘야 되는데, 얘 말고 다른 애들을 주인공처럼 걔를 쓴단 말이에요. 누구? 얘를 쓴단 말이에요. 흑막이를. 주인공은 토합인데 토합의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수험생들 보면은 여기 이제 흑막이 벽체가 있으니까 뭐 흑막이 벽체의 종류, 흑막이 벽체의 종류 해가지고 뭐 이것도 뭐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답안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흑막이 분류, 그 다음에 뭐 지금 물어보는 거 토합의 종류, 그 다음에 흑막이 붕괴 방지 대책,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붕괴 방지 대책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흑막이 그러니까 분류, 그 다음에 토합. 자, 이렇게 이제 쓰면 쓰는 답안하고, 지금처럼 1번 개요. 토합의 문제점, 그리고 토합의 종류, 토합의 경감 방안, 그리고 토합 감소를 위한 계측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을 구성하는 거랑 얘랑 답안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문제는 얘는 주인공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는 애고, 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흑막이가 주인공인지.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래서 이게 why를 알아야 돼. why. 왜 하는지를 알면 how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합이 작용할 때 어떤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는 어떻고, 토합의 경감 방안은 어떻고, 그 다음에 계측 관리는 어떻고, 이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일 작게 되는 건데, 토합의 위험성, 토합의 종류 및 안정 조건, 그 다음에 토합의 저감 대책,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계측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되겠죠.